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조영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박영숙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밤마다 DJ님 방송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그날 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돈으로만 사람을 보잖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방 한켠에 아들이 주고 간 창업 설명회 전단지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미움받는 인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둘째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급히 찾아왔어요. 엄마, 투자 좀 해줘. 이번엔 진짜야. 기회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몇 년 전에도 빌려준 돈 50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했거든요. 그때도 꼭 성공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너 혼자 일어서야지. 엄마한테 또 손 벌리면 어떡해.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랬더니 아들 얼굴이 확 굳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늘 그래. 결국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내가 뭘 하든 돈으로만 따지고.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너가 빌려간 그 돈 벌라고 나는 시장 바닥에서 손이 얼어가면서 일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그날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둘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는데 큰아들만 집에 왔어요. 제가 물었죠. 민준이는? 바빠? 큰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연락해봐. 민준이도 자존심 상했을 거야. 내가? 왜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돼? 잘못한 건 민준이잖아. 엄마가 좀 심했어. 동생 입장도 이해해봐. 동생도 나름 간절했던 거잖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심했어? 내가 심했어? 500만 원 떼인 게 심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빌려준 게 심한 거야? 내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심한 거야? 엄마는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동생이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가.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건 맨날 돈 없다. 힘들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밥을 남기고 일어나더니 한숨 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그래, 결국 나도 그 아이들한텐 돈으로만 따지는 사람이었겠지. 엄마가 아니라 그냥 구두쇠 할머니였겠지. 평생 뭐 하느라 고생했나 싶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전기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틀렸나? 내가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슬퍼지더라고요. 몇 달 뒤에 제가 시장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손님한테 옷 보여주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거든요. 발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깁스를 해야 한대요.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만 70만 원 나왔어요. 가게도 문 닫아야 했고요. 월세는 달마다 나가는데 수입은 뚝 끊겼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18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앉아서 다리를 질질 끌며 라면 끓여 먹었어요. 깁스한 다리로는 부엌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라면 국물을 쏟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걸레로 닦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나이에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밤 너무 외로워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리다가 둘째 아들 민준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다쳤다고 말하면 달려올까? 아니면 또 돈 얘기한다고 생각할까?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다가 내렸다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를 못 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또 먼저 연락을 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외롭다는 걸,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탯줄 상자, 첫 돌 사진, 초등학교 상장들. 그러다가 예전에 둘째가 초등학생 때 쓴 쪽지를 찾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커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민준 올림. 그 쪽지를 보는데 눈물이 펑 터졌어요. 제 눈물이 쪽지를 적셨습니다. 전기장판 불빛 아래서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자다가 깬 건데 목소리가 급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다쳤대.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 났어.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봐. 뭐, 많이 다쳤어? 잘 모르겠어.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빨리 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제발 큰일 아니길.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병원 도착해서 응급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깁스한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응급실 커튼 뒤에 둘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살짝 보였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저 앞에 서 있냐? 돈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엄마가, 투자 안 해준다고 박정하게 굴었던 엄마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둘째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형, 엄마한테 연락은 하지 마. 또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 어차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야, 그래도 엄마잖아. 알려드려야지. 됐어. 엄마는 나 때문에 이미 실망 많이 하셨어. 이것까지 알면 또 걱정만 하시고. 난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워서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을 돌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엄마구나. 아들이 다쳤는데 앞에도 못 서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큰아들한테 매일 전화해서 민준이 상태를 물어봤어요. 다리 수술했어. 회복은 잘 되고 있대.
근데 입원비가 만만찮을 거야. 보험도 없고 얼마나 드는데? 내일 중간 정산한다고 하니까 내역 나오면 말해줄게. 내가 좀 보태려고 하는데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제 생활비였어요. 월세에 병원비에 먹고 살 돈이었죠. 하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간 정산이 150만 원이 나왔다고 하길래 바로 병원에 가서 제가 냈어요. 민준이한테 엄마가 낸 거라고 말하지 마. 내가 낸 걸로 해. 알았지? 엄마, 이거 엄마 전 재산이잖아. 엄마 생활비는 어떻게 해? 괜찮아. 엄마는 어떻게든 벌면 돼. 다리도 나으면 다시 가게 열 거야. 근데 민준이는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지. 약값도 사야 하고.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꼭 안아줬어요. 사흘 뒤였어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투자 타령만 했죠. 형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전 재산 털어서 입원비 대주셨다고.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를요. 사랑합니다. 엄마라는 그 말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깁스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택시 타고 갔어요. 손이 떨려서 택시비를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래, 많이 아팠지? 얼마나 놀랐니? 엄마 다리는 왜 그래? 어쩌다가 다친 거야?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서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만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은 좋게 있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돈으로만 본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괜찮다. 다 괜찮다. 내가 무사한 게 제일 다행이야. 엄마는 그것만 원했어. 형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주셨다고. 엄마 생활비까지. 제가 언제 다 갚아드릴지도 모르는데.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빨리 나아. 건강하게만 있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야.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울었어요. 병실 안에 우리 둘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항상 저 생각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꿈만 생각했지 엄마 고생은 생각 안 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하다. 내 꿈을 무시했구나. 엄마가 너무 돈 걱정만 하고 내 마음은 안 봤어. 그게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요. 한 달 뒤 민준이가 퇴원했어요.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깁스는 풀었고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가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이가 계속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 가는 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을 방에 눕혔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이었어요.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요.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를 불렀어요. 목발 짚고 나와서 밥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빨개지더라고요.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침부터 했지. 뭐? 우리 아들 퇴원하는데 잘 먹어야지. 밥을 먹다가 민준이가 숟가락을 놓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병원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새벽 시장 나가실 때 겨울에 손 얼어가면서 일하셨던 거 다 기억나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배달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볼게요. 형이 도와주겠대요. 학원비도 형이 대준대요. 안정적으로 살아야겠어요. 더 이상 엄마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다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엄마,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시험 붙으면 매달 용돈 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효도 같은 거 필요 없다. 큰일도 필요 없어. 그냥 가끔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요? 물어봐. 명절 때 얼굴 보여줘. 아프면 병원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밥 잘 먹고 웃으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눴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민준이가 제 방에 노크를 했어요. 손에 뭔가 들고서요. 엄마,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쓴 거죠? 엄마 서랍에서 봤어요. 제가 간직했던 그 쪽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삐뚤빼뚤 쓴 그 종이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얼마나 예쁜 글씨로 썼는데. 엄마, 제가 다시 쓸게요. 이번엔 어른이 돼서 진짜 마음을 담아서. 며칠 뒤 민준이가 새 쪽지를 건넸어요.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제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도 결국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아들 민준올림. 그 쪽지를 받아들고 또 울었어요. 이번엔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민준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저녁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같이 장도 보고 청소도 도와주고요. 요즘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돈 많은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제일 큰 행복이더라고요. 오해는 말을 늦추지만 사랑은 결국 길을 찾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식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발짝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심은 통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아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숙님 사연이었습니다. 아드님과 화해를 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아드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